우리 이제 암에 걸리기 쉬운 게 제일 많은 게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로 하면 무조건 뭐 어떤 뭐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정말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어떤 성적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이 형제간들하고 차별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든지, 그런 게 계속 성장해 오면서 유지가 된 경우. 그리고 어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화병 같은 것을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자 상담할 때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커다란 스트레스가 있는가를 꼭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을 꼽아요.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면역이 많이 낮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비만인 경우예요. 비만인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으로서 이제 당뇨 같은 게 있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장 문제예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암 발생이 많잖아요. 뭐 3명에 1명꼴에 앞으로 암이 발생할 거라 할 정도인데, 장이 나쁜 사람들은 오랫동안 면역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이 잘 걸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 문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 문제하고 우리가 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약간 속이 더부룩하다, 이것도 장이 안 좋게 봐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30분 이내에 소화가 안 되고 1시간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장이 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우리가 뭐 아랫배가 좀 더부룩하고 이런 부분도 더부룩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장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비도 우리가 아주 심한 변비,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에 오는 변비 말고요. 우리가 평소 때 아주 변을 잘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시달리다가 변을 보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장은 안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대한 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은 아주 사소한 불편함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나쁜 균으로 바뀌거든요. 나쁜 균으로. 그래서 어떤 그 면역을 떨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은 사소한 이런 증후가 장 안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장에 대해서 내가 좋은가 나쁜가는 이렇게 사소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걸 말하거든요. 장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귀는 우리가 그 안에 가장 많은 것은 내가 음식을 먹을 때나 그다음에 숨을 쉴 때나 내가 들이마신 이 공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귀는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이마신 공기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이 나쁜 경우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단백질 부분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불완전하게 될 경우에 이 장 안에서 나쁜 균들에 의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 암모니아 가스가 또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그 신장에서 처리가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괜찮하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면 그게 바로 우리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장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암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먹는 음식들이죠. 편리하게 먹는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 그리고 뭐 탄산음료라든지.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안 좋은 음식은요, 트랜스 지방이에요. 예,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많은 용어는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건요, 기름, 지방에다가 가열을 한 경우,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분자 구조가 시스라는 타입에서 트란스라는 이 분자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트란스로 바뀌게 되면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튀김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이런 기름에서 그게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 버터라든지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에다가 수소를 첨가할 경우에 분자 구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다 트랜스 지방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요즘에 그 트랜스 지방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 이상의 트랜스 지방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트랜스 지방은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식습관이 우리 그 면역하고도 관련 많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데나 예방을 하고, 그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식습관은 제가 볼 때는 첫째가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 생리는 항상 정확한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예?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패턴에 맞춰져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밥을 먹을 때가 안 됐는데 뭘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깜짝 놀라죠. 왜 안 들어와야 될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필요치 않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해독하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식이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간식, 특히 이제 우리가 저녁에 먹는 간식을 먹게 되면 그걸 먹고 이거 먹은 만큼을 어떤 사용을 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써버려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자잖아요. 잠을 들어버리게 되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때요? 그 중성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지방에다 저장 넣어버리죠. 그러면 비만이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식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폭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막 몽땅 먹고 어느 때는 막 굶고, 이거는 우리 몸의 생리를 완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것을 해독을 하려면 간도 힘들고 신장도 힘들고 위 모든 기관이 다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안 먹어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난리가 나죠. 빨리 어디 지방에 있는 거 끄집어내다가 영양 보충해야 되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교란이 일어나고 산화물 같은 게 만들어져서 암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요즘에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설탕 같은 것을 쳐서 많이 먹는데, 우리 설탕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은 우리 그 장 트러블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게 포도당을 높여서 우리 몸 안에 당도를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 중독,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식습관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이렇게 그 면역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콩 있잖아요. 콩을 갈아가지고 콩죽을 먹어요. 콩죽하고. 그리고 주스를 좀 만들어서 몇 가지 야채하고 그다음에 과일, 사과하고 그다음에 바나나 그리고 당근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양배추라든지 이런 샐러드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갈아가지고 한 250cc 정도 먹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리 했어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썩 그렇게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그 부분을 권해요. 특히 이 콩죽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콩은 식물성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 단백질을 우리 몸에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기라든지 뭐 생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이제 써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요즘에 어떤 양식이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뭐 철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포화지방산이 많고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에서 우리가 콩을 추천하는 것은 이 안에 충분하게 많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육류에 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콩 속에는 여러 가지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이거는 암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뭐 제니스테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포막 구성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특히 미토콘드리아 막이나 심장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는 그 오메가3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레시틴이 오메가3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콩 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콩이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으로도 되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서 콩이 가장 저는 좋은 우리 식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그 경우마다 좀씩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암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그 검은 콩을 추천을 해요. 검은 콩은 이게 검은색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그 암을 억제하는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자살도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차단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검은콩 속에는 콩 중에서도 검은콩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상당히 높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은콩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콩 갈아 먹는 것도 저는 검은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강낭콩 같은 경우는 강낭콩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철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을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빈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철분제를 먹어요. 철분제를 먹게 되면 그거는 우리 암세포가 철분제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오히려 암세포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빈혈이 심하면 수혈을 하라고 우리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빈혈이 있고 그리고 만성으로 이렇게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철분제도 곤란하고 수혈을 하는 것도 곤란하고 이럴 때 이런 강낭콩에 들어있는 철분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 비타민C하고 같이 하게 되면 빈혈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강낭콩 같은 게 그런 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게 뭐 그 병아리콩이라든지 완두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병아리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네이처 푸드 그 학술지에 2021년도에 이 그 식품 트렌드 10대 트렌드에 그 하나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건강이 좋은 그런 콩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특히 콩은 다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뭐 된장도 있고 청국장, 그다음에 뭐 낫또, 그다음에 우리 두부도 많이 있고 두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한번 여기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이제 된장이잖아요. 된장은 장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발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 대사 과정에서 많은 항암 물질들, 그리고 어떤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대사산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된장, 그리고 이 된장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간장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된장에 주의할 점도 있어요. 특히 우리 된장에서는 우리 콩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 안에 있는 아질산, 이 부분이 아질산염이 아민기하고 같이 만나면은 이게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된장뿐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먹는 캔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우리 음식 속에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메주 있잖아요. 메주 보면은 약간 푸르스만이 곰팡이가 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가 있는 경우는 이 아플라톡신이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거가 어렵다는 게 특히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삶거나 이게 가열을 해도 이게 그 독소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묵은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된장에 오랫동안 두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예전에 외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김치나 이렇게 된장이 이게 발암물질이다, 먹지 마라,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대개는 이제 공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 보면 그런 부분들 제거해 갖고 나오기 때문에, 또 집에서 만드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된장은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음식이고 건강을 높여주는 그런 음식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청국장. 이 발효가 빨리 되는 거죠. 며칠 만에 발효를 하기 때문에 된장만큼의 어떤 그런 많은 대사산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안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실러스 분해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혈전을 갖다가 용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전 용해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 특히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경우에 심장병이나 어떤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청국장은 먹고 나서 시원하고 좋다 하는 게 알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먹고 나서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힘이 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이제 알긴이라는 이 아미노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청국장에도 이 알기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레시틴이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청국장 보면 끈끈하니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게 점액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폴리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또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국장에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좀 냄새가 고약한 게 있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낫또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토키나제에 의해서 혈전을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청국장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낫또하고 청국장 중에서 어느 게 좋냐고 우리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는 청국장이 좋다고 그래요. 낫또균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그 낫또균 안에 들어있는 균주의 다양성이 없어요. 낫또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요, 균주가 많아야 돼요. 요즘에는 뭐 비피더스균이냐 아니면 락토바실러스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은 균주가 들어있느냐 이걸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국장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두부잖아요. 우리 참 두부 많이 먹잖아요. 이 안에는 뭐 아미노산, 뭐 다양한 정말 많은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두부의 문제점은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요. 두부가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콩을 갈아가지고 액체 상태의 이 부분을 간수를 넣어가지고 이게 고형화를 시키잖아요.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부를 먹으면 짜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 나트륨이 이게 단백질 사이에 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나트륨을 우리가 미각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안에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냥 먹으면은 싱겁기 때문에 어때요? 간장이나 이런 데 찍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소금기를 높여주는 두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두부의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GMO 문제예요. GMO에 대해서 뭐 많은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회사들이 GMO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GMO가 가장 많은 게 콩하고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이 GMO 문제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부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유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유는요 상당히 우리 그 유제품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한테는 그 대용으로서 두유를 참 많이 쓰고 이 풍미도 좋아서 많이 먹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두유를 오랫동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두유에는 요즘에 그 되게 두유가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게 달아요. 그리고 무가당이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약간은 이런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유는 그런 문제가 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가당,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두유는 상당히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두유, 콩으로 만든 제품들은 우리 건강에는 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시고 선택해서 드신다면은 아주 좋은 우리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콩비지 있잖아요. 콩비지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었을 경우에 이 돼지고기가 보면은 이게 안에 성장 호르몬도 있고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콩비지하고 썼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콩비지하고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콩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 콩밥이란 말을 쓰잖아요. 콩밥. 콩하고 쌀. 그 쌀 속에는 어때요? 이 아미노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콩이라는 거죠. 그래서 콩하고 이렇게 밥하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를 많이 쓰는데 이게 콩 제품이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이게 요오드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오드를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서 이 그 다시마를 사용하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콩하고 서로 궁합이 맞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